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날이 갈수록 자원의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문제는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자원의 문제가 갑질의 문제로 변질되면서 그 사이에서 폭리를 취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꽤나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한국이 그런 중국을 크게 한 방 먹였다는 사실이 전해져 전 세계적으로 통쾌해하고 있다고 하죠. 한국이 어떻게 중국을 참교육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매장된 부존 광물이 적어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쇼크는 불가피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이 주도해가는 산업에서는 그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당장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오던 자원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중 네온가스, 아르곤 등은 반도체 첨단 공정에서 꼭 필요한 희귀가스였는데요. 네온가스 최대 산지는 우크라이나로 그동안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담당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네온가스를 중국에서 60%, 우크라이나에서 23%, 러시아에서 5%, 미국 등 기타 국가에서 10%에서 20%가량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자원을 수출 제한을 해버렸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를 노린 중국은 네온가스 가격을 대폭 올리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네온가스를 비싼 값에 들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3, 4배쯤 올랐다 해도 역시 중국이 중국했다 했을 텐데요. 그 폭리 수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의 경우 중국산 네온가스는 톤당 56,600달러였습니다. 12월에 38,400달러로 가격이 하향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했던 올해 2월은 톤당 31만 4,400달러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서 2월로 따지면 가격이 10배가 상승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온가스 가격이 최고치를 찍었던 때는 지난 6월이었는데요. 무려 톤당 290만 200달러였습니다. 대략 따져봐도 72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낮았던 달에 비하면 무려 75배 가까이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러도 우리나라는 네온가스를 중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온가스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노광은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의 빛을 조사해 회로 패턴을 그리는 단계인데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빛인 불화아르곤, 불화크립톤 등 원료가 네온입니다. 공기 중에 0.00182%밖에 존재하지 않는 희귀 자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폭리를 취하던 중국의 한철 장사는 한국으로 인해 끝이 보이게 되었죠. 우리 기업들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중국산 네온 가격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횡포를 점차 잠재우고 있는 중입니다.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6월 이후 점차 네온가스 가격은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8월에 톤당 256만 9천 달러로 약간 가격이 내려가더니 급기야 10월에는 77만 6,600달러로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횡포를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3분기부터 삼성전자가 국내 네온을 쓰기 시작했고 SK하이닉스도 국산 네온의 사용을 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온가스가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철과 특수가스 전문회사인 포스코와 TMC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네온 국산화를 선언할 때만 해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적었는데요. 불과 2년여 만에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 1월 포스코가 네온 생산 설비 및 기술 국산화의 성공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후 4월 SK하이닉스가 국내 업계 최초로 반도체 노광 공정에 국산 네온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포스코에서 생산된 후 TMC의 가공을 거쳐 반도체 업체에 공급되는 루트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10월에는 국산 네온의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삼성전자도 3분기부터 국산 네온을 사용하자 중국산 네온의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4년까지 네온 국산화 비중을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온가스에 이어 반도체 핵심 소재인 제논가스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논가스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제논가스는 오랫동안 조명 등에 널리 쓰였으나 인공위성 추진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확대 적용되면서 그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공급망이 불안정으로 수입 가격이 점차 오르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포스코는 2023년까지 광양제철소 공기 분리 장치에서 제논가스를 추출하는 설비 기술을 개발하고 2024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도 2023년 6월까지 시각 공정에 쓰이는 크립톤과 제논가스를 국산화하겠다고 밝혔죠. 위기에서 더 강한 면모를 보이는 한국 기업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공급망 위기에서 발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에 한국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적당히를 모르는 중국은 결국 최대 고객을 잃은 셈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는 시기가 되면 다른 나라로의 역수출도 가능해진 상황이라 다른 고객들도 빼앗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도체만큼이나 주력하고 있는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도 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인조의견도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인조의견은 2차전지 핵심 소재로서 천연의견 대비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을 증가시키고 충전 속도를 단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생산 기술 부재로 일본, 중국 등에서 전량 수입해오던 품목이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국산화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국내 및 해외 시장 점유율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이는 국내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수출도 가능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공급망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하는 해외 기업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소재, 부품, 장비라는 소부장 전략보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바이오 등 첨단 산업 기술 개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소부장 산업이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안이죠.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소부장 정책을 확장하여 공급망을 재편하는 계기가 마련되며 미래 산업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중국의 네온가스 폭리 등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국은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계기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더욱 보강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역수출을 할 기회를 마련하며 제대로 참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앞에서는 갑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 덕분인데요. 반도체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활발한 연구와 개발이 더욱 이루어져 빛을 내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